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진행하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물건들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0타경 13730. 이거는 저번에 이것도 같이 보셨던 겁니다. 이제 분리돼서 다시 나왔어요. 원래 통으로 나왔다가 다시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스토리가 있는 거고 땅도 있고 그렇긴 한데 감정가가 100, 1000억, 10억. 원래 한 이 정도 돼야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하실 거 보여드리려고. 이제부터. 아까까지는 저 같은 사람만 하는 거였고요. 이제 여러분이 할 거 보여드릴게요. 한 17억 정도 되는 거 통건물입니다만은 그 반성동에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 위치도 괜찮습니다. 같은 반성동이지만 전용으로 600평입니다. 한 층에 600평, 6층 전체를 다 쓰는 거예요. 한 층에 전용이 600평이 되는 건물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어렵습니다. 드뭅니다. 이렇게 이런 데가 드물어요. 부천 같은 경우도 뭐 중동, 상동 같은 경우나 드물게 있습니다. 대지권 100평 이것도 되게 큰 거죠. 그래서 목욕시설로 했던 건데 13억. 원래는 통건물로 6, 7, 8층 뭐 다 합쳐가지고 통으로 다 묶여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경매가 잘 낙찰이 안 되니까 얘네가 분리시켜버렸어요. 아까처럼 1, 2, 3번으로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원래 하나라도 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데 잘 매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도 나온 것도 있어서 매각을 한 건데 임야가 이렇게 나오고 이 상가고요. 보시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찜질방, PC, 뭐 만화방, 뭐 워터밸리라고 되어 있어. 이름도 워터밸리라는 게 워터파크로 해서 이게 유명한 무슨 관련된 그 뭐죠? 뭐 주식 관련된 뭐 나왔던 무슨 뭐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했던 투자했던 거기더라고요. 여기가 또 뭐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갑니다. 거기에 키즈파크, 남자 사우나, 마사지, 스킨케어, 뭐 식당, 노래, 치킨, 법터에서 딱 보시다시피 600평이 3개라고 생각해보세요. 대략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시설도 잘 해놨고 투자도 엄청나게 했고 했어요. 근데 이건 땅도 있고요. 임야 부분도 있습니다. 이 해당 지역에 상가 지역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 쪽에 있고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경매가 나와서 이거 임야도 일부 있습니다. 전체 물건 중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저희가 같이 임장을 한 게 저희 그 유튜브에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있는데 이거 저희는 다행히 갔는데 현장에 문이 열려 있어서 안에 다 찍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는데 참고 삼아 나중에 보실 기회가 되면 보시면 되는데 감정가가 높았던 거는 처음에 100, 1000억, 10억, 100억이었잖아요. 이건 묶였을 때 세 개가 묶였을 때 130억이었다가 많이 떨어지고 나고 잘 입찰이 안 되니까 낙찰이 안 되니까 다시 분리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 삼아 하시면 되고 뭐 현황 조사서에서 보면 또 여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있죠. 뭐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봤을 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무서운 게 나옵니다. 이런 거 다른 거는 모르실 때는 넘어가면 되는데 임차인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 자료가 조금 애매하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3억을 내가 책임져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쉽게 못 들어오기도 해요. 그리고 관리비도 이 정도 면적이면 전용이 600평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비가 이제 상가가 제일 좋은 건 월세 따박따박인데요. 반대로 상가가 공실이 되면 관리비, 이자에서 치이거든요. 되게 힘들거든요.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데 이 상가에 600평이면 분양 면적은 아까 곱하기 대략 200이라고 잡으면 되는데 좀 1200평. 강남 같은 데는 그 평당 관리비가 뭐 2만 원, 3만 원도 해요. 1200평에 2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얼마가 되는 건가요? 2,400만 원인가요? 그냥 한 달에 안 써도 관리비만. 만 원이라고 해도 1,200만 원인 거죠. 그죠? 이제 이런 부담감이 확 오는 거죠. 이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낙찰이 잘 안 되는 거기도 한 겁니다. 큰 평수, 아까 오신 분이 먼저 물어보신 거 있는데, 큰 평수고 덩어리가 클수록 낙찰가는 굉장히 저렴하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런 리스크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임대를 못 놓으면 이 600평을 어떻게 할 거야? 이럴 때 겁이 나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뭐 한 개 목적이 있다면, 내가 아까처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면 한 600평, 700평 되는 거 쓰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쓸 사업장인데 그냥 한 600평은 돼야지 뭐. 그치? 좋네. 나한테 딱 맞네. 딱 만들면 어머어머 내 거야 이거. 내가 잡자 이러시면서 입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가 뭐 40억짜리를 내가 17억에 잡을 수 있다네? 유치권 3억 그냥 줘버리지 뭐. 그래도 20억에 사는 거네요. 40억이 넘는 거를. 그리고 여기를 내가 아까처럼 저처럼 저는 없어서 그냥 지하에 그냥 50평을 집으로 하고 100평은 뭐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사무실로 쓰든 많이 하죠. 소사무실로 하든 뭐 키즈 카페를 하든 뭐 다른 걸 하든 여러분이 할 게 있다면 여러분만의 아이템이 있다면 이 공간을 쓰면 그렇죠? 완전 달라지겠죠. 더불어 이렇게 목욕탕 찜질방이 경매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가장 직격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찜질방 사우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서 많이 보고 또 잡았어요. 잡은 물건도 있고 그래요.
또 잡으려고 하고요. 이것도 관심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관심이 있어서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볼까 고려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고 싶으시면 말씀만 먼저 하세요. 겹치지만 않으면 되니까. 굳이 싸우지 마시자고요. 하실 거면 하세요. 좋은데 할 거면 저한테 얘기만 해주세요. 그래야 저랑 겹치지 않고 서로 경쟁 안 하게요. 알았죠?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그렇게만 해주시고. 네, 이 물건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물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이제 저는 숙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계속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그 업종을 하면서 거기서 봤던 노하우 경험도 있고요. 물건을 볼 때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걸 죄송하지만 좀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보다 보면 경험이 쌓이다 보면 아는 그 지식과 경험은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보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림을 그려요. 이 600평을 어떻게 해보자. 600평 중에 100평은 뭐 사무실로 임대고 100평은 뭘로 하고 100평은 뭘로 하고 100평은 이걸로 하자. 뭐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 그림을 잘 그릴수록 되게 잘 됩니다. 저 글씨 그림 되게 못하고 못 쓰고 깍필이거든요.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림이 아니라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내 마음. 내 목표는 유명 디자이너가 돼서 큰 매장을 할 거야. 100평은 내 스튜디오로 쓸 거고 200평은 물류창고로 써야 돼. 기본으로. 뭘 물류창고에서 왔다 갔다 해. 내 건물에다 그냥 써버리지. 그리고 300평은 우리 직원들한테 쓰자고. 편하게. 잘 되는 거 많잖아요. 거기다 먹을 것도 많이 해놓고 잘 해놓고 쓰자. 이런 목적으로 마음 먹고 하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목표를 잡아서 하시면 얼마짜리가 35억, 40억짜리가 17억 이래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매물에서 이게 확 줄어들어서 6평, 10평, 20평이면 이 가격 50%대 못 잡는다니까요. 절대 못 잡아요. 7, 80%, 90%도 돼요. 근데 이렇게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싸게 잡을 수가 있죠. 단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 그러면 이게 반대로 이게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면적을 600평을 내가 그냥 임차인으로 여기처럼 제가 사우나 입주 일반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볼게요. 그럼 600평을 하려면 어쨌든 제가 들어가려면 보증금 월세가 원래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원래. 어차피 내가 들어가려면 이 정도 되는 건물 최소 보증금 한 5억 들어갈 거예요. 이 정도 면적이면 5억 들어가야 되고요. 월세도 1,500에서 2,000 될 거예요. 최소. 그럼 내가 임차를 들어가려고 했어도 5억에 2,000이라고 잡고 2,000에 관리비 1,200원 기본으로 나갔어야 되고 쓰는 만큼 또 1,000, 2,000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건물로 잡았다? 내 건물로 잡았다 할 때 어떻게 바뀌냐 보세요. 35억짜리지만 5억에 2,000원이 월세 나갈 수 있는 거를 내 건물로 함으로써 5억 정도면 이것도 감정가 기준을 따지면 대출 이상만 없으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여기서 한 8, 90% 나올 수 있으니까 17억이라고 잡고요. 그냥 쉽게 잡을게요. 80%라고 잡을게요. 계산하기 쉽게. 그럼 20%면 3억 4천에 등기비 들어가겠죠? 20%니까. 3억 4천과 등기비가 들어갈 정도 돈이면 나 아까 5억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보증금으로. 5억 들어갈 돈으로 내 건물로 돼서 2천 월세 낼 거를 뭐 80%라고 돼서 8일은 8, 8, 7, 56을 잡으면 되니까 13억이라고 잡고 13억에 4% 해도 4천 잡으면 한 달에 한 400만 원, 500만 원으로 500만 원으로 아까 다르죠? 2천만 원 월세 낼 거를 500만 원 월세 내고 내 건물로서 건물주로서 쓴다니까요. 아까는 좀 작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좀 크지만 이게 우리가 할 목표라고 생각할게요. 저희가 당연히 할 목표라고 생각하고 하면 리스크가 그만큼 해지되는 거잖아요. 월세 1,500만 원만큼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월세 1,500만 원 해지만큼 관리비 내죠, 뭐 그냥. 관리비 내죠, 뭐. 그리고 쓸 수만 있다면 또는 이걸 유지시킬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사실 좀 어렵지만 이런 고민도 합니다. 찜질방, 사우나 뭘 정리하기는 저도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사실 몇 가지 아이템을 좀 고민하는 건 있습니다. 솔직히 있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나름대로 좀 구상하는 게 있는데 쉽지 않으면 버틸 수 있어도 됩니다. 버틸 수 있어도.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잡아서 500 이자가 나가고 아까처럼 1200 정도의 관리비가 나간다고 해서 1700 작은 거 아닙니다만 내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건물은 이 경매가 나고 나면 1년이 되면 재감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은 다시 35억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가 잡혀요. 거기에 60%가 대출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나요? 낙찰가보다 높은 금액이 대출이 나오기도 해요. 실제 그렇게 많이 해봤고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첫 번째 생길 수도 있고요. 건물 가치가. 두 번째, 그렇게 했을 때 급하지 않고 쫓기지 않으면 아까처럼 쫓겨서 관리비 때문에 월세 때문에 이자 때문에 힘든데 생각을 아예 바꾸는 거예요. 1년치, 2년치 월세나 나가는 걸 뒷바지에서 아예 계산할 수 있다면 지켜놔요. 그러면 임대를 놓도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때로는 빨리 놓기 위해서 싸게 주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현명한 방법이지만 그게 아닐 땐 그냥 지켜놔요. 그리고 이 건물에서 하는 입주자나 상가 관리단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한 달에 1,몇백만씩 내줘야 되는 기본 관리비를 갖는 세계층이 계속 경매가 되고 있다.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세계층이 그럼 관리비가 영향이 클까요, 적을까요? 크죠? 크면 여기도 우리한테 협조할 수밖에 없어요.
관리비를 조정할 때도 밀린 관리비랑도 연결됩니다. 원칙은 공연관리비 3년치가 법적인 책임이에요. 공연관리비. 그렇지만 그게 쫓기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게 있지만 상대방이 원칙을 주장해요. 좋아, 주장해. 근데 나 돈이 없네? 이렇게 좀 깎아주면 할게. 라고 해서 서로 협조를 하겠죠. 50% 하면 내가 그냥 직접 낼 수도 있고, 또는 분납할게. 대신 좀 많이 깎아줘. 이렇게 해서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계속 버텨요. 그럼 상가 관리단 입장에서 자기네가 쫓긴다니까. 처음에 다 받아내야지 이랬다가, 팁입니다. 다 받아내야지 했다가 관리비를 1년 무조건 잡아야 돼. 하면 다 받아야 했다가 내가 안 주고 그냥 버티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갑자기 할 게 없어져요. 이것도 죄송스러운 팁인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자면 3년이라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법적인 뭐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거꾸로 시간이 지나면 3년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잡은 날짜부터 지나가면 3년은 거꾸로 되겠죠. 내가 1년 동안 안 냈어요. 그럼 내가 낼 관리비는 언제까지다?